안녕하세요,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미국 목요일장 시장은 크게 또 상승을 하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하여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었네요. 현 시장 지수의 상황과 전망 뒤에서 알아보고요. 테슬라 주가는 시장 지수에 비해 상승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평소보다도 적어서 주가에 힘이 없었습니다. 대량 매매 부분도 눈치만 보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알아보고요. 튜더 피커링의 애널리스트인 매튜 포르티오가 테슬라에 대해 매도 포지션을 내놓고 목표가를 537불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영향도 주가에 조금 있는 것 같았네요. 이 애널리스트는 낮은 순위에 있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아크의 캐시우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멤버십 게시판에는 바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캐시우드는 모닝스타 투자 컨퍼런스에서 테슬라가 3,000달러에 도달하면 테슬라에서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녀는 투자 컨퍼런스에서 우리의 전망이 바뀌지 않고 내년에 테슬라 주가가 3,000달러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매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크가 3,000달러 목표 가격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테슬라의 로봇 택시와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 이는 2025년까지 준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크는 또한 베어 케이스의 목표 주가 1,500달러와 불 케이스의 목표 주가 4,000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목표는 모두 2025년에 대한 전망을 반영합니다. 물론 아크가 테슬라의 주식을 매각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사의 약세, 뉴스 또는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으로 인해 주식을 판매한 것이 아닙니다. 아크는 특정 포트폴리오의 10% 이상을 구성하는 주식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유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매도를 한 것이죠. 프레젠테이션 중 캐시우드는 롭 아르노트와도 토론을 했는데요. 그는 오직 하나의 EV 주식만이 궁극적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르노트는 특히 테슬라를 위해 급증하는 밸류에이션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가격 착각의 경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즉 거품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시장이 거품 속에 있느냐에 질문에 우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장이 이러한 플랫폼 기회 중 일부가 얼마나 심오한지 그리고 성장률이 얼마나 지속되고 빠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ARK의 이노베이션 ETF ARKK에는 테슬라 주식이 291만 5천 주가 있으며 펀드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본인이 생각한 타겟 프라이스가 3년 정도나 땡겨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 가격이 온다면 매도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ARKK는 도군TV에서 매일 같이 다루고 있죠. 계속해서 다룰 예정이니 추후에 큰 변화가 생기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목요일장 S&P 500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플러스 0.23%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아마존은 1%대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33% 상승했고요. 애플과 구글은 0.6%대 상승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0.8%대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2% 이상 또 상승을 많이 하면서 상승 가도를 달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하루의 장이었습니다. 2021년 9월 23일 목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753불 플러스 0.23%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고요. 시작은 755불 시작했으며 최고 758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747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1.04% 상승했고요. S&P 500 1.21% 상승했습니다. 다우도 1.48%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캔들을 보시겠습니다. 윗꼬리, 밑꼬리가 달린 몸통이 얇은 음봉 캔들이 나왔고요. 지금 거래량은 늘어야 좋습니다. 자, 5일선이 지금 21선 쪽으로 살짝 다가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5일선이 21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위쪽으로 반등을 하느냐. 자, 단기적으로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듯 하고요. 보조지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RSI 59.24. 자,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매트는 계속해서 EMA 밑에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EMA를 위로 또 한번 치고 올라가는 그 타이밍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 타이밍에 1차 저항선에 좀 가까이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머니플로우 역시 계속해서 평행을 유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748불, 그 밑으로 738불이 되겠습니다. 1차 지지선은 701불이 되겠습니다. 저항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저항선 763불이 되겠고요. 1차 저항선은 778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자, 여기 밑에 제가 선 그어놓은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테슬라는 계속해서 지금 상향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원하게 올라가지가 않는 건 바로 이 거래량이 좀 점점점 작아지고 있죠. 지금 반대로 거래량이 좀 이렇게 느는
이렇게 늘어나야지 테슬라가 좀 힘있게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조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거래량이 좀 중요할 듯 하고요. 자, 이후에 이 시간이 또 길어짐에 따라 밑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780불 그 근처까지 가는 게 단기적으로 좀 중요할 듯 싶습니다. 현재 테슬라 일봉의 투자 심리는 비슷합니다. 7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60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저점을 잘 올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보셔도 자, 이 부분도 계속 저점이 잘 올라가고 있다. 자, 60분봉 뭐 큰 이상 보이는 부분 없고요.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고 있다. 자, 근데 힘있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오더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인플로 1347, 아웃플로 1373. 자, 전체적인 매수세가 비슷했던 장이었습니다. 대량 매매도 비슷하게 나왔고요. 테슬라 주가에 대한 매수세와 매도세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감을 잡지 못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17일날 지금 대량 매수세가 엄청 들어온 후 이 세력들은 지금 딱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지금 중심적으로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매매 모니터링도 주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량 매매 흐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10.20%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22일 테슬라 비중 10.14%에서 2021년 9월 23일 테슬라 비중 10.20%로 비중이 소폭 확대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 지금 이쪽 밑으로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제가 요 부분과 이 부분을 지금 중요하게 보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움직일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추후에 자, 요 윗구간 이쪽 구간을 제가 넘어서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 다시 나스닥 상승 추세로 다시 한번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 넘는지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현재 15,000은 지금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15,000 자리 지금 복귀했고요. 자, 이후에 이 위쪽으로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 좀 횡보가 나오는지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추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그래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자, 요 부분에서 지금 밑에 지지선을 벗어나 좀 살짝 이렇게 내려앉았죠. 자, 요 부분, 자, 이때가 어떤 타이밍? 예, 정확한 추매하는 타이밍,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후에 위로 복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위치는 자, 요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지금 볼륨을 이 안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며 자, 향후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또 한번 저항 맞고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요. 자, 이후에 저항 맞고 내려왔을 때가 또 한번 또 밑에서의 추매 구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는 올해 12월의 주가를 위해서 보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또 밑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 기준 1차 정선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거래량이고요. 현재 큰 호재 이슈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의 지수도 긴장하며 계속 주시해야 할 듯 싶네요.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7나노 칩 생산 공정을 기반으로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을 만들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테슬라와 삼성이 수차례 칩 설계를 논의하고 테슬라의 곧 출시될 하드웨어 4 자율주행 컴퓨터의 칩 프로토타입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은 논평을 거부했고 테슬라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이 수주하면 7나노 생산 공정에서 칩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은 이미 테슬라의 현재 하드웨어 3 컴퓨터에서 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AI데이 행사에서 테슬라가 약 1년 정도 내에 사이버트럭 자율주행 컴퓨터용 새 하드웨어를 출시할 것이라고 8월에 발표했었습니다. 새로운 칩은 내년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처음 출시될 예정입니다. 원래의 자율주행 하드웨어 제품군을 구동하는 엔비디아 컴퓨터는 컴퓨팅 성능이 충분하지 않았고 자동차 제조업체는 결국 컴퓨터를 2번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FSD 컴퓨터라고 하는 최신 버전은 테슬라 자체 설계 칩으로 구동되며 삼성에서 생산합니다. 테슬라는 이 새로운 컴퓨터가 향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경제와 이야기하는 소식통은 테슬라가 삼성과 새로운 칩 생산 협상의 후반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은 화성 공장에서 7나노미터 기술을 사용하여 칩을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장은 테슬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칩의 대량 생산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가 언급한 것처럼 칩이 사이버트럭에 대비한다면 2022년 말에 출시될 것입니다. 삼성과 테슬라 잘 공존하여 서로 큰 발전을 이뤄냈으면 좋겠네요.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의 모델 3 세단은 인도 도로에 비해 너무 낮은 지상고를 가지고 있어 인도에서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상고는 노면으로부터 차체 밑바닥까지의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차량의 낮은 차체 디자인은 거의 2달 동안 세단을 테스트한 인도에서의 출시를 늦출 수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의 지상고는 115mm로 인도 도로에서는 너무 낮은 25mm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모델 3가 인도 도로에서 작동하도록 승인을 받으려면 지상고를 최소 140mm로 높여야 하며 이는 모델 Y가 세단보다 먼저 출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델 3의 테스트는 인도에서 거의 2개월 동안 진행되었지만 최신 테스트에서는 과속 방지턱의 차량의 기동성을 평가했습니다. 인도에 사무실이 있는 스페인 기반 엔지니어링 회사인 IADA와의 테스트 세션에서 모델 3는 200개의 차단기 중 160개에서 바닥을 쳤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서스펜서 설계를 재검토하고 지상고를 165mm로 늘릴 것을 권장했습니다. 테슬라 차량은 차체 아래에 배터리 팩을 수납하는 디자인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하체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차량이 정상보다 낮아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가 다른 차량보다 약간 낮은 방향을 갖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차대가 과속 방지턱이나 고르지 않는 지형에 긁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서스펜션 옵션과 차체 수정을 실험해야 할 것입니다. 테슬라의 인도 시장 진출 시도는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은 회사가 연초에 사업자 등록증을 획득하면서 가장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회사의 시장 진출이 임박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해외에서 제조되고 있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막대한 수익관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인도의 가장 최근 개발에 따르면 테슬라는 인도 공급업체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회사는 정치인으로부터 수익관세 인하에 대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델 Y가 먼저 출시될 수도 있겠네요. 인도는 향후 미래를 보고 테슬라가 진출을 하는 것이죠. 미래에는 중국 이상의 비전이 보이는 나라입니다. 미리 선점을 하려는 테슬라의 모습이 보이네요. 차근차근 잘 진행됐으면 합니다. FSD 베타 버전 10.1이 금요일 나오게 됩니다. 이번 주말에 리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올 듯 하는데요. 어느 정도 또 발전이 되었을지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멤버십 가입해 주신 장영희님, 하하둥이님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필히 알람 설정 전체로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핸드폰 모두 전체로 바꿔놓으셔야 멤버십 게시판 알람 제대로 갑니다. 원하시는 종목 상담이나 종목 질문에 대해서는 치킨 멤버십부터 한 종목 가능하고요. 기분 좋다 멤버십은 세 종목까지 가능하고 좀 더 디테일한 상황과 설명 상담 해드립니다. 질문과 종목 상담은 멤버십 전용 게시판 질문 게시판에 댓글로 해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 되었네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저녁에 다시 영상 들고 올 수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도건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